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4일 건국 71주년을 하루 앞둔 날 밤 11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 중앙홀 로턴드 홀이라는 중앙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장소 선택을 참 잘했다. 그리고 8월 15일 하루 전에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기념사를 할 때 고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그런 명쾌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예컨대 내일을 건국 71주년으로 기리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광화문에 나서겠다고 하든지 이런 너무나 당당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만 실망한 게 아니고 오늘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댓글 등을 통해서 쫙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연설에서 건국 71주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겁을 먹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문재인 정권,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남북한 좌익 세력의 눈치를 본다?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되찾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실망이 큽니다.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나타나기 전에 사회를 맡은 민경욱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승만 동상과 재헌헌법 전문 앞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연산에 올라가지고 담화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죠. 동시에 내일은 건국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졌지만은 해방된 날이지만은 건국은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건국은 이승만, 저 뒤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산주의 도전을 꺾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국 71주년이란 말이 이 긴 연설에서, 이승만이란 말이 이 긴 연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한 번도. 비슷한 이야기는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성수, 그 신익희 동상도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승만이 꼭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왜 일부러 뺐습니까?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눈치 봐야 될 사안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링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름 거명해도 되느냐고 눈치를 봅니까? 기가 꺾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요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나마의 비판이었고, 그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민주 공정입니다. 첫째,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도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천을 반대로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 내놓을 이야기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문재인이라는 반대한민국적, 반국가적 이념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해가지고 헌법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모조리 깨고 있다는 사실이죠. 1조, 3조, 4조, 5조, 7조, 10조, 11조, 66조, 69조 모조리 다 깨고 있습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 위반.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어요. 법률가시니까 황교안 대표 잘 알 것 아닙니까? 팍타, 순트, 세로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모든 법치, 모든 문명의 기반인데 약속을 모조리 깨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촛불혁명으로 정권 잡았다고 하고 수도권 상공에 멋대로 비행금지구역 만들어 우리 공군 손을 묶고 인사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은에게는 순정을 바치고 국민, 국가, 국익, 국군은 내모르겠다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우리의 우방국인 아베 일본에 대해서는 가해자,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더구나 어제가 8월 13일, 오늘 8월 14일, 내일 15일 건국 71주년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고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왜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답을 하면은 자기 폭로가 되는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건국 70주년 행사하지 않고 올해를 건국 100주년 행사한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생아가 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남쪽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참 좋은 장소, 좋은 타이밍을 잡았는데 좋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신속한 결단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용기입니다. 큰 지도자는 머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됩니다. 마음이 좋으면 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모든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너무 모범생이고 관료적이고 너무 좌고우면하고 또 좌익과 맞서려는 이념적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걱정이 됩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